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저녁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서,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더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역전용사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정교환이고요. 역전용사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준비 제대로 하고 오셨죠? 네,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분석과 속보와 그리고 단독 그리고 숨은 진실 하나하나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지귀현 부장판사와 관련된 내용 새로운 소식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기대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또 저놈 나와서 오버한다 이렇게는 아니고요. 흐름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지금 대법원이 어떤 상태에 있고 지귀현 과연 거치 문제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오늘 단독으로 여러분들께 취재한 내용 공유하겠습니다. 요즘 정신이 없어서 죽기 살기로 다니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로지 이재명만 쳐다보고 다니는 여성 정치인이 한 명 있습니다. 웬만한 정치인 3선 4선보다 더 열심히 뛰고 있는 김한나 서초갑 지역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재명 이렇게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말은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뉴스를 방송이니까요. 통해서 네, 맞습니다. 취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네. 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고. 김종욱 정치학 박사 요즘 계속 뜨고 있는데 김종욱 탄탄TV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방송 시작하자마자 6,200분이 들어왔다는 건 오늘 분위기 아주 좋은데요. 네. 자, IBH님 고맙습니다. 569 내일 투표하러 오사카 남바에 갑니다. 이렇게 스테이트 방님은 오사카 남바 아유 예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자 어쨌든 반드시 누구 투표하는지 제가 권유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박근님 이제 꼭 투표 잘 하십시오. 제외 국민투표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투표만 기다리고 있다. 돈을 얼마든지 쓰더라도 이동거리가 아무리 멀더라도 투표하러 가겠다는 그 열기가 왜 이렇게 식지 않습니까? 김한나 위원장님. 왜 이렇게 식지 않죠? 다들 지금 응징과 분노의 투표를 하겠다고. 빛의 혁명의 완성의 때가 왔기 때문에 새 역사에 쓰는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열기가 식을 수가 없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요. 저렇게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질문하면 저도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시죠? 지금 민생과 생활고에다 시달리는 분들 정말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 네. 욕을 좀 듣지만 주목을 좀 더 받을거든요. 갑자기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국민들의 아니 위대한 근데 선택이다. 정말 제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예, 네, 진짜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물어보고 면박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 진짜. 청청포님께서도 저도 내일 타이페이 투표합니다. 이렇게 와 와. 대만에 계신데요. 아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재외 국민투표 본인이나 또는 자녀분이나 또는 지인이 외국에 나가서 재외 국민투표 하겠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올려주시면 오늘 국민투표 열기를 좀 높여간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소식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자, 루이스 리님, 황진주님. 야, 황진주님 이렇게 해주셨네요. 대구 사람입니다. 선거 공보가 도착해서 봤는데 이재명 후보 책자 빼고는 다 분리수거통에 버렸는데 저만 이런 건가요? 라면서 차이가 진짜 저도 보니까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다구동구님도 오셨고 이상호 기자님 화이팅, 별이님 고맙습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 화이팅! 이렇게 두이님께서 주셨습니다. 빛의 혁명이다 대동방국님 주셨는데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내란 세력의 마지막 남은 카드는 테러뿐입니다. 이렇게 아무개님 주셨는데 오늘 그래도 방탄유리 쫙 깔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더 안심이 됐는데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람을 계속 피우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뭉게구름을 지금 올려놓는 이유 아시죠? 좋아요. 좋아요 누르고 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한 지 이제 5분 정도 됐는데 네. 좋아요 누르고 해주시면 처음 듣는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기현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자 재판을 시작하는 중에 본인의 신상 발언을 했죠. 자기는 소폭을 하는데 삼겹살하고 소폭을 한다라고 이제 하면서 완전 부인, 전면 부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해버렸는데 민주당이 바로 오후 1시 50분에 깠습니다. 어떻게 깠느냐? 지기현이 직접 나오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노정면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의 협조를 하려고 했지만 지기현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직접 공개합니다. 지금 동석자와 함께 기념사진 찍듯이 촬영된 사진입니다. 지금 좌우 사진을 비교해 보십시오. 저희가 꼼꼼하게 내부 인테리어 패턴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이게 해당 업소의 홀 사진입니다. 물론 내부에서 사진을 찍기가 어려워서 홀 사진만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성 종업원들과 남성이 한 테이블에서 함께 동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업소 출입을 주장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일수가 여럿입니다. 일단 특정한 날짜는 특정해서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이고요. 자, 오늘 저렇게 폭로하는 사진을 보고 가장 놀랐을 사람은 누굽니까? 일단은 당사자겠죠, 지기현. 네. 저 사진이 없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전에 남의 재판에서 사실 지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상 발언을. 네. 그거 무지하게 부적절하고 징계거리인데 어찌됐든 간에 사진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자기 사실 무관하다, 간 적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는 일단 정신적으로 뭐 아픈 분이던가. 근데 지금 뭐 재판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아픈 환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냥 자기가 안 갔다라고 주장을 하면 저런 구체적인 물증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기현보다 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는 법원 자체 아닐까, 특히 대법원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형사합의 25부의 선임 주심 판사면은 아시다시피 진짜 최고 에이스란 말이에요. 남의 죄를 사리분간해서 징지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거짓말을 할 거라고는 사실은 믿기 어렵죠, 대법원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감찰을 안 한 죄가 더 크긴 합니다만 그래도 믿었던 것 같아, 어느 정도는. 그런데 바로 까졌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은 모르게 뭐라도 지금 멘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네요. 자, 지기현은 그러면 오늘 아침에 신상 발언을 할 때 저 사진의 존재를 진짜 몰랐다. 두 번째, 충분히 부인할 수 있다. 왜 저렇게 4시간 만에 들통난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좀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저 모르겠어요. 예. 판사인가 이 사람이 갔을 거 아니에요. 룸사롱으로 갔으니까 찍혔겠지. 뭐 딴 사람이 갔나? 뭐 쌍둥이가 있나?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갔는데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 내 기억에는 사진을 한 번도 내가 찍힌 적이 없어. 이 생각밖에 없는 거잖아요. 항상 갈 때마다 술이 이빠이 취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저 사진을 보면 여기가 어제 이준석이처럼 홍조가 딱 홍조가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 불쾌하게 된 거야, 이미. 그렇죠. 그럼 거기- 기억 못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독주, 양주 위주로 파는 곳이기 그렇지. 때문에 저희가 지 말대로 무슨 삼겹살에 소주 파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어갈 때는 기억이 나고 사진 찍을 때는 기억이 날지 몰라도 나왔을 때 기억이 안 나니까. 아니 그래도 본인이 갔으면 저 정도 얘기로 민주당이 공당이 저런 얘기를 하고 선거 중에 그것도 1등을 하고 있는데 굳이 저걸 터뜨릴 이유가 없는데 터뜨렸다고 그렇죠. 한다면 내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럼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재판 안 하겠으면 상관없어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자기의 재판권을 가지고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는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결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네. 헌법에도 어긋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 형사 8부가 제가 알기로는 이 대법원장이 인사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라면서요. 네. 그럼 지기현이 거짓말하면 인사권자가 누굽니까? 조의대까지 작살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죠. 그러면 그냥 조의대로 가는 직격탄이 누구냐? 지기현이에요. 지기현이 계속 문제가 많았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룸싸움 얘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대낮에 내가 재판 과정에서 제가 삼겹살에 소폭도 못 얻어 먹어요. 저 혼자 먹어요. 이렇게 그 얘기를 했다가 바로 1시 50분에 공개가 됐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를 못 한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대법원 전체가 멘붕에 빠졌다. 근데 저는 지기현 판사가 너무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 기억을 못 할 수가 없다. 저는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기현 판사의 평이나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저희 펌에도 같이 지기현 판사를 아는 변호사가 있거든요. 너무 뒷자리를 그 애프터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진도 당연히 많이 찍었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다고 했는데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뻔뻔하고 정말 윤석열과 같이 그냥 일단은 모르세. 그냥 일단 덮어놓고 시작하자. 그러면은 입증 책임은 너네들한테 있다. 이런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지기현은 저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본인이 거치 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버티기로 갔다는 것인데 네. 이제 문제는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에서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윤리감사관실에서 이제 이게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대법원에서 지금 우리는 대법원에게 당위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청하고 촉구하고 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여기는 다 이제 전망을 우리가 각자 손가락 걸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러면 대법원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오늘 그러면 현장 조사를 갔다고 하거든요. 룸사롱에. 네. 그러면 이제 김한나 변호사 대법원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법원 당연히 조사를 제대로 해야죠. 예를 들어서 판사, 법정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들이요 자기 죄를 다 자백하진 않아요. 네. 지금 그 피고인의 입장에 섰다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심판하는 게 오히려 대법원이어야 되고 왜냐하면 여기서 손 잘 끊지 않으면 대법원과 사법부 전체에 타격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질문을 정확하게 드렸고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다시 좀 해주시고요. 대법원이 어떻게 할 것 같냐고. 당위적으로 대법원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네. 대법원이 오늘 저 사진을 보고 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전망해서 배팅이 맞으면 계속 나오는 거고 틀리면 뭐못 나오는 거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 질문을 잘리기 직전인가요? 아니요. 이거 협박입니까? 나 진짜 아니, 무섭다. 방송에서 협박하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걸 바로 물어야 됩니다. 유도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김한나 네. 변호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대법원이 할 것 같냐고 질문이에요. 저는 대법원이 이걸 갖고 직위원에게 이 재판과 관련돼서 좀 이렇게 거리를 두게끔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재판에 배제시킨다. 네. 재판에 배제시킨다. 왜냐면 이 압박을 어떻게 이 압박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는 뭔가를 해야 된다. 예, 이제 선을 지금 그어야 제가 된다. 지금까지 방송 한 10년 넘게 하면서 우리 김한나 변호사 얼굴이 저렇게 빨개지는 건 아니, 조금 아니, 전에 너- 방송에서 너무 봤던 그 사람처럼 얼굴이 빨개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준석 효과인가요? 이거- 야, 지기현과 얄미웠어. 얼굴이 빨개지고 있다. 오히려 점수는 저한테 있어요, 그럼. 오케이, 훨씬 더 많이 네, 땄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봤을 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은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아 이거 잘못하면은 틀리면은 잘리는 거예요. 아니요, 뭐 네, 또 지금- 이렇게 또 우리가 말 또 바꿔서 또 혹시 하면 얼마나 됩니다. 예. 힘들어요? 저는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죄를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이미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윤리위에서 현장 실사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법원의 뭐 자체 기구에 불과한 겁니다. 강제 수사권도 없는데 그 위원회야. 거기서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난 뭐 오늘 브리핑에 따르면 작년 8월 이전부터 계속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한 군데만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거의 1년 정도 도가 된 상태에서 가가지고 강제 수사권도 없는데 그게 밝혀지겠냐고요. 네. 더구나 지금 뭐 저희가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은 한 7명 정도가 지분을 나눠가지고 있는 그냥 그런 전형적인 유흥업소인데 가가지고 이 사람 왔었습니까? 그러면 그 답변을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대법원도 한독속이 의지가 되어서 없다. 의지가 의지가 없다. 없다. 아무 조치를 네. 하지 않는다. 더구나 지금 이 자들이 이 강력하게 뭔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기현이 허위 사실을 발설한 거 아니에요? 언론과 예, 예. 국민을 상대로 예. 너무 커졌고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까지 같이 쳐야 되는 사안인데 이거를 그 대법원 산하의 자체 위원회에서 거기까지 갈 수가 있겠는가? 아니, 그러니까 시간 꼭- 때울 거다. 시간 그러니까 때운다. 꼬리를 자를 것이다. 꼬리를 자를 것이다. 네. 근데 이상우 기자가 워낙 정확도가 높은 분이어서 그래도 조금 여지를 네. 그러나 내부에서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대법원 분위기가 있으니 내일 당장 정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여지를 한 1%는 두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예. 대법원 자체적으로 동력을 발생시키긴 어려울 것 같고 예, 예. 전국 법관회의가 이제 곧 열리니까 예. 그때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떤 입장이 나오면 그거는 따르는 식으로 해서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알겠습니다. 네. 김종욱 박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 대법원의 선택이 지금 어떻게 되냐?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간 끄는 거죠. 시간 출구 끈다. 전략을 찾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문 닫았다고 다 나왔어요. 그 룸사롱이. 네. 문을 연 데가 아니에요. 문을 닫았어요. 못 들어가요. 무슨 현장 조사를 해요. 현장 조사를 한다는 거 들어가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데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액션만 취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직위원 개인 작품인가? 여기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개인 작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거죠. 혼자 결정할 수 없다면 상위에 누군가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상위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바로 예를 들면 치는 순간 직위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제일 정확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회의의 이름으로 조희대가 아니라 그렇지. 아니면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 법관 회의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자정해야 돼라고 액션 딱 취하면서 주기현만 싹 옆으로 옮겨놓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또 일상으로 돌아오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기현에게 뭔가 보상을 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방책들을 생각해 내겠죠. 전 그런 의미에서 별로 기대할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검찰은 지금까지 그렇게 왔지만 대법원조차도 이제 완전히 사법 카르텔의 중심에 범죄자 또는 범죄 의혹을 받는 자 편에 서서 야 우리 조직 다 죽어도 좋은데 이거 확실한 증거 없으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정확하게 조사해보자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 아마 대법원 못 견딜 것 상식적으로 같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 70년 동안 일 단위로 하던 걸 갑자기 시간 단위로 바꿨어요. 예. 검찰 같은 경우 윤석열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도 주기현 내버려뒀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대법원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 그때는 어쩔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건 그냥 주기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걸려있는 고리를 풀기 위해서는 항상 즉각적인 조치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하게 되면 그 즉각적인 조치 때문에 누군가 자기들의 문제점들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으니까 일단 이것을 대각 뭉개놓고 시간 지나면 땜빵하고 가는 방식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자. 저는 나중에 보상을 할지라도 이번에는 꼬리를 잘라야 될 것이다. 왜냐면 흐름이 달라졌다. 그 처음에 주기현이 탈옥을 시켰을 때와 그리고 대법원이 지금 다시 파기환송을 했을 때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르거든요. 흐름이. 그랬을 때는 이 대법원에서 지금 어느 정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고 지금 그렇다면 이걸 꼬리를 자르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법부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은 그 어느 범죄 사실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럼 윤리위 문제 수준이에요. 윤리위 문제 수준에서 어느 정도 배척해 놓고 자를 것이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자, 대법원에서는. 범죄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저렇게 아직까지는 술집에 네. 가서 술을 먹었다. 근데 본인은 아예 부인을 하니까 간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도 접대를 받았고 업무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또 나오는 이야기는 2차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혹 제기 수준이지만 뭐 그것까지 곧 터져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지금 순서가 예고되어 있는데 그걸 본인이 하지 않았다면 진짜 우리가 너무너무 죄를 크게 짓는 거죠. 지기현 부장판사한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법관으로 넘길 거라고요. 검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그 검사장 회의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관의 판단에 따르겠다라고 대법원에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시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대법원이 검찰하고 다를 것이고 경찰 조직과도 다를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국민들은 아직은 그래도 사법부는 저만큼 엉터리 엉망진창 그리고 범죄 집단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제가 질문을 계속 좀 드려보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렇다면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 네네. 자 이러면 왜냐면-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희대의 대법원은 범죄 단체화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0명의 대법관들이 사법 구태타를 일으킨 상태예요. 관련해서 청문회도 진행됐고 특검까지 지금 법안이 상정돼 있고 네. 이 자체가 훨씬 더 지금 중대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와중에 예를 들자면 조폭 무리에서 어떤 행동대장이 나가서 애를 팼어. 싸웠어. 그 조폭 단체에서 야 쟤는 폭력을 행사했네. 잘라야지 이럴 수 있겠어요? 자기들이 더 큰 지금 죄를 지어서 국민적인 관심과 비난의 타겟이 돼 있는 상태인데 자기들이 얘를 자를 수 있는 도덕적인 동력이 있겠냐고요. 그런 차원에서 약간 전제 자체가 그러니까 좀 속도를 내서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전제든 이 전제이든 자 지기현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정도로 중대한 윤리 위반 그리고 사법 처리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라는 조직이 증거가 나왔는데도 거부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제가 오늘 취재의 일단을 말씀드리면 신속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는 네. 외압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그것이 꼬리 자르기일 거냐 아니면 정식 수사 의뢰까지 할 것이냐 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인지를 하고 고발이 됐으니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신청해서 갈 상황이
매우 촉박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고, 자, 제가 약간 우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김한나 변호사 재판 많이 하시죠. 네. 변호사니까. 실제로 사법부가 저 정도로 썩어 자빠져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 이번에 놀라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우문현답을 해야 되지만 현답해 네, 주십시오. 솔직히 전 중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문제나 그런 이슈들은 분명히 외압이 있다. 예. 관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제 변호사로서 생각했을 예, 예. 때 그렇지만 일반적인 재판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다는 그 네. 보장의 범위가 훨씬 더 저는 범위는 넓을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3천 명의 판사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러면 그 3천 명의 판사가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상징이 되어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다른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봐주고 넘어간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아니 못 견딜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대법원은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저희 취재에서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 문제는- 맞췄어요. 예, 계속 맞추고 있어요. 문제는 이상호 기자. 네. 지기현이 버티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지기현이 네. 끝까지 아니다. 사표를 안 내면 징계 절차, 징계위 해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기현이 이거 사실이 아니야. 좀 심하게 이야기할까요? 저 얼굴 나온 게 나라고 하는 그 증명이 어떻게 되냐고. 그 얼굴 자세히 보셨어요? 지기현 맞아요? 내 얼굴 아닙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또는 친구 잠깐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증거 가져와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 옆에 있는 룸사롱하고 이거하고 똑같다 그러는데 자 그거 같은지 다른지 어떻게 하느냐. 사진 찍은 날짜가 다르다. 또 아까 그 홀 있었죠. 네. 그 홀이 내가 가는 날 그 사진이냐 아니냐. 거기는 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여성 접객원 자체가 없는 집에 내가 친구 만나러 잠깐 갔다 온 걸 가지고 이렇게 나를 모함하느냐라고 끝까지 우기고 버틸 경우 추가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는 이상 지기현이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 거냐.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나 저러나 지기현은 여기서 인정하는 순간 그냥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했던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기현이 버티고자 하는 의지와 대법원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가 서로 상충될 때, 그죠? 한쪽이 더 버티고자 하는 게 세, 얘가 처벌하고자 하는 것보다. 그러면 당분간 버틸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경우에 대법원이 처벌할 의지가 강하냐, 전 그렇지 않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이 자체적으로 끝나긴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아까 말씀대로 지금 오늘 뭐 만시지탄입니다만은 공수처에 검사 7명이 충원이 됐어요. 그래서 네. 25명 정원에 21명이 진짜 오랜만에 채워졌는데 그쪽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그럼 한번 우리가 붙어보겠다라고 해서 외부적인 영향, 아까 뭐 법관 대표자 회의도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저는 공수처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약간 그 의지 대법원의 그 어떤 처벌 그 조치 의지가 고무될 수도 있다. 그러면 또 일정 시간 지나서 될 확률이 있는데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대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조직 전체가 완전히 공멸한다는 거 하나. 직연이 계속 버티지 않습니까? 직연은 여기서 버티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잃어요. 실제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이 상황에서 계속 버티고 가는데 대선까지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보름이 딱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동안에 이 머리 좋은 지능범들이 세상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 버티기만 버티면 뒤집어질 수 있다. 우리가 봐서는 가능성이 0인데 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도 버텼잖아요. 버틴다고 이게 그냥 깨결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흐름이 바뀐 게 여기서도 나타나는 게 공수처 검사가 2년 만에 충원이 됐어요. 이것 자체가 그냥 과거에 왜 윤석열이 공수처의 검사를 계속 임명하지 않았을까요? 계속 위에 올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았던 것은 그때는 윤석열과 그 카르텔이 더 강하게 그립감이 있었던 거고 네. 이제는 그 그립감이 많이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버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빠르게 손절해야지 최소한의 상해를 얻고 이 사법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것 자체를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자, 생각하는 제가 거예요. 이제 이렇게 김한나 우리 후배께 변호사님께 제가 조언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네. 국힘의 방식, 지금 기득권 구조의 방식은 그런 당위가 먹히지 않아요. 이걸 뛰어넘는 당위는 이 사람들은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게 이 상황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15일이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면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윤석열 아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윤석열도 똑같이 지금 계속 기다리고 버티보면 어떤 기적적 상황이 될 수 있다. 오늘 왜 방탄유리를 저렇게 세워가지고 하고 있냐고요. 아직까지 시간이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착오 속에서 돌아가니까 그 사이에 존재의 기반은 완전히 무너지죠. 존재의 기반이 뭡니까? 사람은 신용이고, 자 그리고 기관은 신뢰의 기반으로 국민적 동의를 받았는데 그걸 다 포기하더라도 자기 이익을 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어서 더욱더 저는 대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정반대의 의견이지만 상황은 똑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제보자 여러분. 제보자 여러분. 좀 제보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지금 민주당도 있었고 저 뉴탐사. 뉴탐사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오후에 전화를 몇 군데 해서 야 분명히 있잖아 장부. 그 장부 어떻게 좀 확보할 길이 없냐고. 이제 증거를 더 들이대자. 지금 저 사진으로 안 되니까 증거가 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카드에 700몇십만 결제됐을 때 그거는 뉴탐사에도 없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현금으로 얼마, 카드 얼마, 뭔지 이런 거 있던 거 그것도 기록이 있을 거고. 또 영상도 있다는 소문이 있고 그걸 직접 듣긴 했는데 그게 존재가 있다면 스픽스나 고발뉴스 김종의 탄탄TV에 좀 제보 좀 해주시면 아, 또 무슨 아니 말씀이야? 제보를 좀 해주면 뭔가 좀 흔적을 날라. 취재 과정에서 듣긴 들었는데 이걸로는 지금 지기현 그리고 대법원의 결단과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있는 거 더 까자. 경찰 정보라인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까자. 이 제안을 드리니까 우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언론이라도 이 내용을 더 적나라하게 공개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정기현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즉각적이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상식적이라면 1시 50분에 민주당에서 사진 깠으면 3시쯤이면 잘랐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예. 이게 상식인 겁니다. 못 자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상황 자체를 갖다가 그냥 직위원 하나를 잘라서 해결될 문제라고 얘기했으면 전 옛날에 잘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 자르는 거예요. 이 판을 잘 정리를 시키지 않게 되면 계속 무엇인가 네트워크가 걸려가지고 다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 내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내일 만약에 대법원에서 직위원을 재판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거기에는 또 다른 네트워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 빼박 제보를 통해서 대법원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누가 움직이냐? 법관회의가 날리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민주당이나 우리 시민사회 언론이 강제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의혹을 제기해서 공권력이 움직이고 당사자들이 판단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번 과정에 저는 민주당이 스텝 바이 스텝 잘 밟고 있다고 생각해요. 노정면 우리 대변인이 일단 구두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고 자기들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타이밍을 줬는데 지금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재판에 공적 재판에서 사적으로 자기가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데 가지 않는다라고 전면적인 부인을 했기 때문에 노정면 대변인이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미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짓말 프레임으로 끝났어. 더 이상 사실은 추가적인 공개를 하는 것이 뭐 순차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났다고 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짓말이 확인됐기 때문에 따라서 이 상황에서 뭐 더 뭘 내놔라라고 오늘 기자회견한 과정에서 기자들 보니까 대단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이거는 거짓말 프레임으로 이미 정리됐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것은 어쨌든 이게 지금 뭉개고 넘어가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쑥 가다가 이제 대선이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결단 내릴 수도 있다.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18,000분이 이 방송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역전의 용사들 생방송으로 국내외 많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방송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이런 옷을 입었죠. 사진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홍준표가 페이스북에 얼굴 사진을 바꿨던데 자,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수대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특사단을 만났는데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파란 넥타이에서 다시 빨간 넥타이를 바꾸고 또 겉에 있는 재킷은 저렇게 파란색으로 하고 있어서 이거 뭐냐? 자, 이제 이렇게 했으면 김정 박사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자, 저렇게 하면 이제 특사단에 호응을 했으니까 홍준표가 다시 이제 국힘을 돕는다고 결정을 합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일단 특사단이란 맞았지. 뭐가 특사예요? 하와이강 특사예요. 저는 그 말도 웃기고. 예. 그래서 뭐 세상에 언론이 이걸 또 특사단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김문수의 특사 자격으로 간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볼 때 계속 제가 스피스 나와서 하는 게 뭐냐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절대 정계 은퇴하지 못할 것이다. 계속 돌아올 준비를 할 것이다. 돌아올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딱 워딩이 나온 게 뭡니까? 보수 대통합을 얘기해. 보수 재건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얘기 뭐냐? 대선 때까지 내가 할 건 없어. 니네들 그냥 망하면 돼. 니네들 서서히 망할 거야. 망하고 나야 내가 거기 갔다가 들어가서 접수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접수할 때 어떻게 하느냐? 보수 대통합하고 보수 재건할 거야. 거기에 반기를 듣는 놈도 다 뺄 거야. 저는 제가 볼 때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아마 국민의힘이야 홍준표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의 말을 들어준 거다. 김문수 특사를 들어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홍준표의 모든 지금까지 행보는 대선 패배 이후에 홍준표가 돌아올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한 매우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들을 하고 있고 그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다. 아니, 세상에 그 파란 넥타이에서 빨간 넥타이로 바꾸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잠깐 사이에 바꿨다고 얘기하는 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얼마나 지금 급박한 상황이고 얼마나 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봐도 알겠어요. 저렇게 하는 걸. 저렇게 할 거면 뭘 하와이 갑니까? 자, 하와이 가서 이제 여러분 사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어떤 느낌입니까? 저 이제 특사단이 파견이 되어서 무슨 그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특사도 아니고 김문수 후보의 특사로 가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게 이제 결국 어떤 목적으로 저렇게 하느냐? 실제 국힘으로 돌아와서 김문수 후보 지지하라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홍준표가 혹시라도 이재명 지지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사전에 막는 또 보석이냐?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저걸 그냥 약간 해프닝처럼 쳐다는 보고 있지만 저것이 미치는 정치적 파장이나 영향 같은 게 있겠느냐? 김한나 변호사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느낌이 납니까? 저런 저는 사안이 이제 보면. 막으려고 한다. 왜냐면 지금 홍사모가 지금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근데 홍사모가 홍준표의 의사와 동떨어지게 과연 지지 선언을 할 수 있느냐?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한테 분명히 그 의사를 얘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홍사모가 넘어왔을 때 이게 홍준표의 살아있는 많은 지지 세력이 이재명 후보한테 넘어갈 것을 막기 위해서 저 사진으로라도 임시적으로라도 찍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홍준표가 자꾸 그 넥타이를 바꿔맨 것 자체가 난 아직 살아있다. 나를 누가 데려갈래? 라는 거를 신호 발송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한편은 이상호 기자. 홍준표는 민주당에서 자신을 이렇게 특별하게 모시길 바라는 약간 그런 희망 회로를 돌리지 않느냐. 어떻게 봅니까? 진짜 민주당이 홍준표 필요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홍준표하고 뭔가 협력해서 한다고 하면 민주당 당원들이 수용 가능한가요? 일단 당원들은 수용하지 않겠지만 예. 지금 선거 국면에 어찌 됐든 간에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해서 한 표라도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선거에 총대를 메고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지론이지 않습니까? 예, 박빙이기 때문에 뭐 완승 이따위 얘기하지 마라. 박빙이기 때문에 한 표, 두 표, 세 표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후보가 뛰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의 그 개혁을 지향하는 이제 당원들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는 내지는 않을 텐데 선거 국면에는 근데 본질을 좀 볼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저거는 우리가 선거 이후에
과감하게 징계를 해야겠습니다만 네. 지금 국민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통해서 건너온 구태 정치의 그 다리를 다시 우리에게 회상시키는 거예요. 저거는 마쿠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밥 먹으면서 딜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기 구명 차원에서 그리고 여태까지 윤석열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던 자가 윤석열 거꾸라지니까 마치 무슨 윤석열 뒤늦게 8월 16일부터 만세 독립운동하는 저 모습을 우리가 봐줘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햇빛게이님은 홍준표 민주당이 오면 안 된다. 그리고 도토리님께서는 우선 협상 대상자들인가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냥 늙은 능구렁이일 뿐 이재치당님. HK님은 홍준표는 국힘이 어울린다. 네이클로바니 홍준표 절대 안 돼. 그리고 특별하게 사악한 것들의 동상이몽 생각도 하지 마라. 필요 없어요. 홍준표 절대 안 돼요. 홍준표 노. 민주당은 홍준표 같은 사람 절대 받아들이지 마라. 그리고 그런 고집불통은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대체로 많은 분들이 절대적으로 이제 홍준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그 와중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개혁 보수의 상징처럼 청년 정치인이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고 그리고 광주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있죠. 바로 김상욱 의원인데 어떤 얘기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려고 애쓰기 전에는 소위 말하는 프레임 공격, 인신 공격 때문에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아마 많은 보수 지지층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면밀히 확인을 해보니 상당 부분은 거짓되고 과장되고 잘못된 것이고요. 유세할 때마다 얘기를 다 들어보면 제가 가진 생각과 거의 같은 생각들이십니다. 4반세기 동안 이루지 못한 DJ의 꿈을 이제 6월 3일 밤부터 시작되는 차기 정부에서 이룩할 사람, 그 후보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러분?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결국 가짜 보수, 가짜 개혁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당시 당대표는 사실 제가 반대쪽에 있는 대표임에도 1년 동안 같은 태도와 배려 그리고 실행력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포용의 리더십이라고 믿습니다. 야, 여러분 이제 저런 거 보시니까 홍준표 후보가 지금은 이제 퇴역을 했지만 여기에서 뭘 해보느냐 마느냐라는 것과 조금 전에 세 사람의 정치인 허은하 전 대표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 김상욱 의원과 너무나 차별되니까 저런 사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네. 제가 좀 제 자랑 바가지 한번 돼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저 세 사람과 최근에 지지 선언을 하고 난 뒤에 통화를 했을까 안 했을까? 했다면 몇 명하고 했을까? 3명. 예? 3명. 너무 답을 바로 이야기하는 제가 그래서 직접 통화해서 정말로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라고 세 분 다 통화를 했고요. 방송 출연 요청도 했는데 각자 일정이 워낙 많아서 김상호 의원은 이번 주에 한번 오시기로 했고 또 허은하 전 대표도 직접 한번 와서 방송을 한번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 이제 입당은 좀 더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고 김영남 의원도 서로 이제 아는 사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생산적으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정도 이제 외연 확대의 모습이 결국 지금 민심이 상당히 이제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자 오늘 갤럽 조사를 보니까 이상호 기자 대구 경북에서 지난 일주일 전의 조사와 지금 조사를 딱 비교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8% 포인트가 더 급상승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난번 대구 경북 유세가 저는 아주 분수령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 전달이라든가 우리가 남이가부터 시작해서 재미가 남이가 이런 것도 중요했지만 또 기본적으로 마중물이 있었어. 권오을 전 의원이 상당한 그 지역 정치 세를 가지고 전 도의원들 전 군수 쫙 해가지고 저희망으로 훑은 것도 상당히 거기다가
마중물 역할을 좀 제대로 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예. 지금 보면은 이번에 반영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만 홍준표 그 팬클럽 그리고 오늘 보면은 또 박근혜 박근혜 팬클럽까지 지금 가세를 하는 모양이어서 밑에서부터 상당한 여론의 풍향계.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잖아요. 악마화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이재명이 잘하고 능력 있고 하는 거 알아도 그냥 관심 자체를 안 가졌단 말이야 우리가. 그런데 싹 이게 막이 싹 거치니까 의외로 쉽게 지금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여러분 대구 요새 분위기 어떤지 제가 대구에 계신 정말로 원로로서 지금도 열심히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이력을 가진 원로 정치인 한 분 제가 전화로 연결했는데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어른으로 계시는 분인데요. 누구실까요? 지금 최동석 회장님이라고 대구 경북 4.19 혁명동지회 회장을 하셨던 영임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직접 전화를 연결해 볼 테니까요. 직접 어떤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조금 크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동석 회장님은 대구 경북 4.19 혁명동지회 전 회장이신데요. 예, 자, 요즘 대구 경북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박정희 정권 때부터 선민의식으로 형성되었던 대구 정서는 보수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고착화되어 왔습니다. 30년이 넘도록 GRDP 전국 꼴찌로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대구가 디비지고 있습니다. 뒤지고 있어. 자,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이제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이렇게 바뀐 계기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오늘 대구 여론을 보도를 보니까 전화 면접 방식의 리서치에서는 이재명이 31%, 김문수 53%, 이준석 7%로 조사됐습니다. ARS 방식 리얼미터는 이재명 43.5%, 김문수 44.9%, 이준석 9%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결과는 꼴찌 대구에서 탈피해야 되겠다. 민생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허탈에 빠진 민심을 신바람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용주의 대동세상을 열어갈 이재명을 도와주자 하는 정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5입니다. 와, 그런데 목소리가 정정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대구의 정치권에 있는 분들한테 들으니까 예. 바깥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시면서도 좀 뒤에서는 굉장히 이번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저는- 활동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대학에서 한 후학을 가르친 경험이 있고 요즘은 노인대학에서 노인들에게 시사 산책하고 역사 인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지금 저는 제자들, 친인척들, 지인들, 친구들 등 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만남을 통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전화 몇 네. 통화 정도 하십니까? 하루에 전화 한 30통화 정도. 이야. 문자는 2, 3일에 하나씩 보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설득을 하는데 우리 가족부터 설득을 해야 돼서 우리 가족이 14명인데 우리 가족은 모두 설득을 마쳤습니다. 모두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와, 정말 박수 한번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우 기자 또 김한나 위원장, 김종욱 박사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3년 전하고 비교하고 또 그전에는 문재인 후보 시절도 있었고 노무현 후보 시절도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대구 민주당 가까이 지내는 몇몇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이번이 가장 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DJ 노무현 그다음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면서
가장 활기가 있는 것 같고 대구 사람들도 이제는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거 그리고 그 윤석열의 그 내란하고 계엄 사태 내란하고 그 다음에 또 김문수 후보가 그때 그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 10년 동안 그 사이비 정광훈 목사 따라다니면서 자유한국당인가 통일당인가 그걸 같이 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서 업적이 굉장히 유능하다. 그래서 이런 그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최동석 회장님하고 참 전화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이렇게 정정하시면서 말씀을 잘하십니까? 정치평론가로 데뷔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할 정도로 말씀을 참 잘하시는데요. 제가 대구에서 대구 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에 글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20년간 글을 보내고 있고 또 이번에는 제가 그 대동세상 그 이재명과 함께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와. 선거 끝나고 출판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그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하느냐 또 왜 이재명이냐 그 다음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사실 확인 그 다음에 시장에 떠도는 가짜뉴스에 대한 진실을 이 천명들한테 문자로 다 보냈습니다. 참 대단한 노력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회장님 짧지만 이렇게 또 인터뷰하고 서울에 오실 일 있으면 한 번 더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잠깐 들고 계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네, 야 지금 근데 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일단 박수 한번 먼저 드리고요. 와우, 최동성님 화이팅. 박가리 어르신 칭찬드립니다. 차인숙님 이렇게 주셨고요. 진정한 보수는 받아야 진정한 빅텐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신 분 어르신 멋집니다. LAN님 대구 시민들 이번에는 이재명 투표합시다 이런 말씀 주셨고 참 잘하셨습니다. 칭찬이 엄청 많은데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신 우리 최동석 회장님께 감사히 말씀드리고 자 건강하십시오. 목소리는 60대신데요. 자 그리고 오유 뭐 이게 뭐 짱짱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건호올 말이 맞았네. 박정희 뭐 이렇게 박정희 유경수 여사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이렇게 다 한다는 것이고 이재케이님도 박수 많이 주시고 두희님도 박수 우리 엄마한테도 보내줘요라고 이렇게 동희님 주셨습니다. 정정자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희망을 품고 1941년생이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84세 우리나라로 85세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제가 오늘 전화 연결한 것은 저한테도 때때로 이렇게 문자 같은 거 보여주면서 하시는 분이어서 참 귀하다. 어떻게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복이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일처럼 무려 1000명 정도를 상대로 계속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이분 정치인도 아니시거든요. 이런 분이 숨어 있다는 것은 특히 김한나 지역위원장 네. 김용 박사님 정치할 때 참고하십시오.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자발적으로 맞아요. 하시는 진짜 분들이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41년생이세요. 예, 아유. 그러니까 그래서 참 감사한 거죠. 항상 저런 분들이 거목처럼 세상을 다 지켜주기 때문에 큰 파고가 와도 막아주시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런 분들이 곳곳에 계시다는 게 감사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런 분들의 힘, 노력, 땀 이런 걸로 만들어진다는 정말 생각이 들어서 대단한 너무 어른이시네요. 이미자 선생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다. 그런 너무 좋다. 분들이 이렇게 정말 어른이거든요. 감사합니다. 헤라님. 예. 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칭찬 말씀 주셔서 오늘 제가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김도희 선생님도 고맙고요. 그런데요. 이제 요거 영상 듣고 여러분 충격 먹지 마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진심으로 이렇게 돕는 사람도 있지만 어제 TV 토론하고 나서요. 이재명 후보를 토론 끝나고 나서 완전히 저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요. 약간 이렇게 감정 조절하면서 이 멘트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질문을 어떤 정당을 대표해서 나와서 이재명 후보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본인이 만든 유행어지만 진짜 예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어떻게 질문하는데 계속 뭐 극단적으로 말하지 말라, 뭐 왜곡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일관할 수 있느냐. 저게 지금 본인이 고지지율 상황에서 대선 후보라는 생각 때문에 저렇게 하시겠지만 저런 식으로 가서 트럼프랑 협상하시겠습니까? 트럼프랑 협상하면서 가가지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너 지금 왜곡하고 있어. 뭐 너 왜 극단적이냐 이렇게 트럼프랑 싸울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는 도저히 상대랑 토론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해가지고 트럼프와의 협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김한나 변호사. 네. 이준석 후보 왜 저리 화가 났습니까? 자기 프레임에 맞게 자기가 준비한 대로 다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저 멘트도 준비해놨다. 끝나고 바로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려고 저 내용까지도 준비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사우 기자 어제 이제 토론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솔직히 좀 화가 많이 나셨죠? 화나죠. 기본적으로 싸가지 없는 거는 알지만 예. 저렇게 진짜 작정을 하고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고 김문수 후보는 뭐 서로 사전에 짜지 않았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최소한의 통보 내지 내통은 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둘이서 복식 2인조로 공격을 하는데 야 진짜 뭐 좀 문제가 많은 친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만 좀 예상 질문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좀 제압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죠. 야,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들이 비호감도가 가장 이제 높은 대선 후보가 누구였느냐라고 하니까 무려 25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네. 우리 그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어젯밤 TV 토론에서 가장 비호감인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하니까 압도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당원들이어서 그럴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어서 그럴까? 이렇게 하면은 자 저것의 저런 행동이 결과적으로 본인의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같이 저 방송 예. 뭐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되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저게 싸가지가 없고 이상하게 얘기하면 저는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거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지지하니까 지지한다고 얘기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어제는 잘 몰랐는데 오늘까지 이준석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 야, 이준석은 정치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얘기한 게 이순신 장군을 또 들먹이면서 얘기한 거예요. 12척이든 13척이든 이곳에서 막아야 한다. 뭘 막아요? 예? 뭘 막냐고요? 아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걸 막는 게 예를 들면 이 시대 정신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12척, 13척이라는 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내란 세력을 위해서 12척, 13척을 내놨습니까? 아니 이준석이 상식적인 정치인이면 내란을 막기 위해서 내란을 막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방식을 통해서 김문수랑 같이 12척, 13척으로 막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 이런 자가 정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분열주의자, 현정 파괴주의자가 정치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와서 끊임없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을 공격하는 걸 통해서 내가 표를 얻겠다, 지지를 얻겠다라고 하는 자가 정치를 한다면 저는 또 다른 윤석열이 이후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거의 창난적이다 말하는 걸 보게 되면. 근데 저 실제로 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 아니면 화가 정말 나서 감정이 그대로 그냥 드러내는 것이나 제가 사실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요즘 이해를 못한 장면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내가 좀 정상적으로 세상을 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렇게 할 게 아닌데 왜 저렇게 했을까요? 저는 우리 김종욱 박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근데 우리가 흥분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준석은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을 정치의 장으로부터 퇴출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많은 고발을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군에 면제된 특례와 관련해서도 저는 상당한 비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도를 했고 그리고 여러 시민사회에서 저희 보도를 근거로 해서 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 거 하면은 정상나 관련해서도 저는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정치권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예. 근데 현상적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7%라고 하는 유효 득표를 지금 그 여론조사 과정에서 얻고 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된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제가 정치권에 있는 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어제 그래서 저희 밤 11시 이만뉴스에서 이준석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준석이 싸가지가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준석이 싸가지 여부를 떠나서 교용감이 있는 거예요.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어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준석이 효용성이 떨어지는 친구라고 우리가 좀 압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의 설명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작정을 하고 나온 거죠. 작정을 하고 당연히. 나왔는데 그럼요.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식이 이제 이준석 후보가 범죄자라고 생각하는구나. 두 번째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억울하게 검찰의 수백 번에 걸친 압수수색으로도 살아남았던 청렴한 정치인이 아니라 저 사람은 충분히 나쁜 사람이고 그리고 범죄를 많이 저질렀고 그리고 앞뒤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소위 말하는 국힘 그것도 극우 편향 세력들이 갖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 있잖아요. 이걸 믿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제일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걸 충격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전 대표님이 더 충격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몰랐어요, 요즘 여태까지. 사법부가 그래도 마지막 보루인데 아니, 야, 아니. 이게 말이 돼라고 하는 것인데 아니 몰랐냐고요. 지금 리틀 윤석열이잖아요. 쟤는 기본적으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심지어 김문수가 지금 경제난이 내란 때문이냐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서 김문수도 대답을 제대로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하나 시인하거나 인정하는 게 없잖아요. 쟤는. 예,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내란과 관련해서 표결도 하지 않았지만 해제를 위해서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재명에 대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압도적으로 무찔러줘야 되는 대상이지. 아니 저는 이제 국민들이 뭐 어떤 식으로든 평가하고 뭐 심판을 할 것이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대선을 통해서 뭐 김문수 원래 그래 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정체성 그리고 국힘의 이런 편향된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인가 뭐 솔직히 좀 놀랄 일도 아니잖아요. 뭐 당연히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대선 후보로서 뭐 제대로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상황인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너무 충격. 아니, 제가 되게 제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준석을 데뷔시킨 여러 방송 제작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MBC 손바닥 뉴스 할 때 네. 당시에 이쪽 소위 말하면 국임당 쪽 패널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에서 찍어 눌러가지고 사실 섭외가 된 케이스였어요. 그때도 제가 봤는데 기본적으로 인성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인성에 대해서 판단 자체가 의미 없는 친구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대단히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소시오패스적인 성향도 대부분 다분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든 왜 정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친구가. 근데 네.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네.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면 다 공학적으로 이용하는 대단히 무서운 리틀 윤석열이다라고 오래전부터 판단해 왔습니다. 저는 이준석이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겉모술수 정치를 그럼요.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상대방의 꼬투리 잡기 그리고 이미지화해서 자기 틀 만들기 그 미화하기 이런 거에 익숙한 그런 정치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우리 대표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상대 당은 좀 다르다. 민주당과 다르게 정말 이합직산 그 자기 이권 그것만을 위해서 움직인다. 이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후보였다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장바닥 정신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래서 이준석 지지율은 10% 넘어선다, 10% 못 넘어선다. 자, 넘어선다, 못 넘, 자, 넘어선다. 없죠. 못 넘어선다. 세 분 다 동의. 자, 5%로 쭈그라들 것이다.
아니면 5%는 좀 넘어서서 10% 가까이 갈 것이다. 이 부분 어떻게 보죠? 짧게 좀 질문 얘기해.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한 7, 자, 6, 지금 7 나오고 7%다. 이거보다 내려갈 거냐 좋다. 올라갈 거냐. 어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 지금 7%인데 이준석 지지율 7%보다 높아진다, 내려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 유지. 유지 7%다. 뭐 효과 없다. 네, 저도 없다. 저기 김건희처럼 유지. 유지. 자, 그러면 내려간다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댓글 주고 계신데, 야, 정말로 개팔다가 어떻게 됐다 이런 이야기부터 여러분들 주시는데 5% 지지율 유지할 수 있을지 6%, 3%, 7%, 5% 미만, 5% 이하 그리고 5% 쭈그러듭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절대로 이 상태에도 못 올라갑니다. 5.4, 7, 6, 2. 자, 이렇게 계속 잘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이 확실히 많네요. 거기다가 로사님께서는 단일할지도 모른다. 저렇게 했다가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는지 제가 참 정치하시는 분들 이해를 못하는 상황들이 하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쭉 올려주는데 다 내려간다. 자, 안 된다 이렇게 하시고 뭐 가끔씩 올라간다는 분도 있는데요. 자, 이 부분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본인의 공보물에 청년결백의 상징, 자기는 어떤 경우에도 불법적인 사실을 한 것도 없고 경기도 법카도 쓴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불법적으로 했는데 오늘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전혁수 기자인데요. 굉장히 훌륭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데 자, 경기도지사 시절에 3억 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았고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이거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조명해서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노조를 통해서 쪼개기 후원을 계속 받아왔던 이걸 자, 당신이 무혐의 받았다고 하면 청렴한 거 맞느냐. 그때 노조 관련자들은 다 사법 처리 받았다라고 하면서 오늘 폭로를 했거든요. 전혁수 기자 그리고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전 기자는 이렇게 이 내용을 오늘 보도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선은 당연히 대선은 뭐 검증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과거에 이제 그 후보가 어떤 일을 했었는가 이거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기사를 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쪼개기 후원 사건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관련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좀 관련이 있는 이제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이번에 노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단체가 조직적으로 붙어가지고 이제 한두 명 한 게 아니라 이제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붙어가지고 이제 쪼개기 후원하는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액수가 크고 그 특정 이제 뭐 사안하고 관련 있는 이런 후원금을 후보가 이제 무조건 모른다고 했다고 지나갈 수 있나. 그리고 특히 버스 노조 같은 케이스는 이 버스 노조에서 이제 후원금을 집어넣을 때 김문수 캠프 측하고 이제 교감을 나눴다는 부분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교감 나눴다는 부분은 뭐냐면 이쪽에서 이제 너무 한꺼번에 돈을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분산을 시켜서 넣어라. 이런 내용들이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 물론 김문수 후보가 무혐의를 받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 그 판결문을 보면 성명불상의 김문수 후보 후원의 측 관계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분은 검찰이 끝까지 뭐 수사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 뭐 쉽게 얘기하면은 봐주기 네. 의혹은 있는데 그 당시에 관련자들은 처벌까지 받았다. 그런데 지금 나와가지고 나는 청년결백하다 하는 게 맞느냐? 정말 저런 관련성 있었으면 좀 조용히 있든지 상대는 완전히 범죄자 악마 만들어놓고 자기는 마치 정말로 청년 결백한 하얀 천 위에서만 살았던 것처럼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요걸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이따가 더 큰 게 하나 터집니다. 더 큰 게 터지는데 누가 터뜨릴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김문수 뭐냐면 관련해서. 예? 김문수 관련해서 더 큰 게 터지는데요. 대체로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네. 본인은 예를 들어서 공적 법인카드 공금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가지고 저렇게 해갖고 김혜경 여사 10만 원 가지고 저 난리 피우잖아요. 와, 제가 그거 보니까 막 쫙 나와 있던데 누군가 검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좀 이따가 대선 전에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그때 해명하고 설명해야 되겠죠. 보통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라도 뭔가를 현금으로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처리했다는 처리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는 게 수두룩빽빽합니다. 없는 게 수두룩빽빽한다고요. 예? 그러면 내가 이상우 기자한테 줬다 그러고 김한나 도지사가 내한테 줬다 그러고 내가 사인 없어. 그럼 받았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침에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위법부당하게 지출된 게 수도 없이 있다라고 과거에 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노조가 다시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자, 그것이 관행의 이름이든 아니면 불법의 요소가 있든 이제 이런 것들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오늘 전혁수 기자가 했던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잘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이것이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남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당신이 그 당사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검증하고 따져보고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막 뱉어놓고 책임 못 지는 일 얼마나 많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희한하게요. 예. 김문수도 그렇고 비슷한 게 뭐냐면 최은순, 김건희랑 똑같은 것 같아요. 동업자들하고 같이 동업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동업자들은 다 감방에 가요. 그잖아요. 또 김문수도 마찬가지인데 후원 쪼개기를 받은 거잖아요. 3억 8천만 원인가? 자기는 모르니까 상관이 없다 그러고 그 돈을 갖다가 집행해서 준 사람 같은 경 감옥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사람을 갖다가 갖고 노는 거예요. 정치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활용해서 그 쓰임새가 다 사라지게 되면 퉁치고, 근데 퉁치면 그냥 보내면 좋은데 이 저 최은순 같은 경우는 감옥으로 보내는 일이 벌어졌는데 김문수 제가 볼 때 유사한 길을 가는다. 저쪽 사람들은 저렇게 모이면 초록이 동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어제 김문수 아마 토론팀에서 땅을 치고 통곡했을 거예요. 요 대목 때문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작심해서 하나 공격을 한 게 이제 대북 송금 관련해서 달고 다른 공격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남은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 주시면 이제 답변해드릴게요. 근데 5천 줬어. 근데 요 얘기를 한 거야. 아니 후보께서는 경기도지사 때 2번이나 그 뇌물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본인이 모른다고 해가지고 무혐의 받지 않았느냐. 나도 모른다 이거. 지들이 꾸민 일이다. 네. 요 얘기 딱 5초 동안에 했는데 제일 아마 그것 때문에 김문수가 지금 이 보도까지 나오면서 하나의 또 프레임이 잡히고 있거든요. 예. 아마 상당히 땅을 치고 통보하고 있을 거예요. 원전 관련해서도 원전이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그렇죠, 원전이야. 그것도. 그 말도 저는 듣자마자 이게 뭔 소리야. 후쿠시마는 저는 딱 뭐냐, 머릿속에 후쿠시마하고 체르노빌이 체르노빌이 뭐냐. 바로 떠오르는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 그냥 갖다 바치는 것 것처럼 원전에 대한 위험이 있지만 안 쓸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도 이제 남근을리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용S님 고맙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댓글 많이 주고 계신데 오늘도 제가 말 많이 했다고 여러분들한테 꾸지람을 듣고 있는데 말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앵커가 말을 안 하면 뭐 하라는 겁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쉽게 열정이 얘기하면 너무 심하게 정교한 논자 떠드는데 그러면 너 진행하지 말고 차라리 패널에 패널로 앉아서 이야기하지 왜 이렇게 많이 떠드냐. 아니 김호준 앵커도 엄청 말 많이 하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은 영웅이고 우리는 그냥 시장에 일단 이런 이제 대표시잖아요. 스픽스에 지금 140만 이상 계시는 데인데. 140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주신 그러니까 거니까 좀 더 키워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좀. 자 정자 그렇게 대표. 하고 오늘 방송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그래도 좋아요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이마뉴스 자 이상호의 마감뉴스 이마 뉴스 있거든요. 오늘 밤 11시에 할 거고요. 김종의 탄탄TV도 요즘 잘 나가는데 탄탄하게 가려면 이제 자체 방송도 만들기로 해야 되고 김한나TV는 있지만 오늘은 홍보를 좀 안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한나TV는 다음 기회에 더 홍보를 많이 해드리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몰아주기. 몰아주기로 하자. 좋습니다. 몰아주 그러고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만 오늘 구독 좋아요 우리 하기로 한다든지 좋네요. 게임의 좋아요. 규칙을 좋게 해서 자 이렇게 하고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고맙고 마지막 순간까지 15,000분이 계신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광고 좀 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끼에 딱지가 앉아도 그래도 인터넷 비교원 서경석이 진행하는 것 집에서 정수기 핸드폰 그리고 정수기 핸드폰 비대 정수기 휴대폰 인터넷 이렇구나. 인터넷 비대는 휴대폰 아직 안 정수기 돼요. 비대가 나와서도 놀랐습니다. 뭐 비대도 치고 하죠 뭐. 좀 삐달라고요. 자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 원 현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이고요. 자 인터넷 성능이 다 거기서 거긴데요. 혜택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하죠.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상담하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댁에서 바꾸실 때는 꼭 서경석 정교환 아닙니다. 서경석 스픽서 서경석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48만 원, 휴대폰 5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이고요. 차액은요. 혹시 다른 집에서 더 많은 현금 혜택 준다. 그거 말씀 주시면 차액의 150%를 추가로 여러분들께 현금 지원하니까요. 믿고 맡겨도 좋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삼순백 광고하겠습니다. 산삼순백 5월 특별 이벤트인데요. 1+1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 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은품으로 산삼시대 30포 한 상자를 선물로 추가로 드립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 산삼 주출액 순 100% 산삼 순백이고요. 이야,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농도를 자랑하는 산삼순백 한 박스 30병에는 7년간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가 16,000건인 것. 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검색창에 산삼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으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삼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인데요. 여러분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그래도 여러분 좀 경쾌하게 방송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역작으로 만들어 놓은 스피서 홍보 음악이 있는데요. 네. 자, 정현철 우리 지금 총괄님 준비되시면 한번 한 소절만 한번 들어볼까요? 나가지 마시고요. 아, 지금 준비가 오늘은 안 되는데 다른 요일 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아쉽다. 그리고 아쉽다. 옥계리 이야기는 안 하는가 이렇게 하는데 옥계리 이야기를 할 시간이 오늘 없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방송을 마치면 여러분들 좀 제목도 싹 바뀌고 이렇게 하고요. 내일 제가 또 진행하거든요. 내일요. 정말로 경쾌한 분위기의 방송 저희들 보내드릴 텐데요. 대신 오늘 고생하신 그리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계신 국내외 우리 스픽스 애청자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화이팅을 외쳐드리는데요. 역전에 하면 용사들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외치는 겁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 국내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전에 용사들 화이팅!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